프로그램 만들던 시절 여름철이 되면 흉가 체험 같은 걸 한 적이 있습니다. 귀신이 나온다는 집을 찾아가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느낀 것 하나, 귀신도 유통기한이 있구나 하는 것입니다. 임진왜란 때 귀신은 없습니다. 거의 한국전쟁 때 아니면 극히 최근의 사연이 얽힌 귀신들이었죠. 촬영 중 제가 참가자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진짜 귀신이 있을까요? 그때 돌아온 대답은 참으로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억울해서라도 귀신이 될 것 같지 않아요? 역사 속에는 참으로 억울한 죽음들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1975년 4월 9일 오늘 교수대 이슬로 사라진 인혁당 관련 사형수 8명의 한은 지금도 구천을 떠돌고 있을 것 같군요. 1974년 학생운동 조직 민청학년 사건을 수사 중이던 중앙정보부는 이른바 인혁당 재건위원회가 민청학년의 배우라고 주장하면서 관련자 240명을 잡아갔습니다. 그 가운데 최종 기소된 것은 38명이었고 그 가운데 8명에게 사형이 선고됩니다. 양심의 가책 때문이었을까요? 최종 판결자 대법원장의 선고 목소리는 모기 소리보다 작았다고 했습니다. 1975년 4월 8일이었죠. 피고인 가운데 당초에 검찰의 공소 사실을 시인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1심과 2심, 3심에 이르도록 사형 선고를 받았던 그들은 가족 면회조차 이루어지지 않았고 변호사도 기관원 입회하에 만나야 했습니다. 사형 선고도 기가 막힌 일인데 다음날 기절도 모자랄 충격이 가족들을 덮쳤습니다. 사형 판결 24시간도 지나지 않은 4월 9일 새벽 전격적으로 8명에 대한 사형 집행이 단행된 겁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무너져 내린 하늘을 밟고 시신이라도 보겠다며 달려간 유족들에게 정부는 시신을 내주지 않고 화장터로 직행시켰습니다. 고문으로 엉망이 된 시신을 보이지 않으려는 거였죠. 유족들과 문국현 신부와 외국인 신호트 신부 등은 시신을 돌려달라고 외치며 온 몸이 부서져라 싸웠습니다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스위스에 본부를 둔 국제법학자 회의가 사법사상 암흑의 날이라고 선포했던 1975년 4월 9일이었습니다. 그로부터 48년 전 4월 9일 지구의 반대쪽 미국 대법원이 강도살인사건 용의자 2명에 대한 사형을 선고합니다. 사코와 반제티. 두 이탈리아 출신 이민자가 체포된 것은 그로부터 7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무정부주의자였던 그들은 경찰에 체포됐다가 의문사한 무정부주의자 동지에 대한 항의 시위에 나섰다가 격리 차원에서 연행됐는데 강도살인 사건의 용의자와 닮았다는 이유로 범인으로 몰린 겁니다. 재판은 가관이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주에 살지도 않더니가 감형으로 현장 증인이 되기도 했고 범죄에 사용된 총과 반제티와 사코가 지녔던 총이 다르다는 변호인의 지적에 검찰 측은 대꾸도 못했습니다. 심지어 헐리우드 영화의 한 장면처럼 진범이 따로 있다는 증언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장 웹스터 쉐이어는 사코와 반제티에게 전기의자 위에 앉을 것을 선고합니다. 이 반문명적인 판결에 버트란드 러셀부터 퀴리 부인, 아나톨 프랑스, 로맹 롤랑, 아인슈타인, 이사도라 덩컨 등 위인전의 인물들이 총출동하여 미국 정부의 재심을 호소하고 전 세계 곳곳에 노동자들과 미국 국내 양심들이 대규모 시위를 벌이며 그들의 군용을 외쳤지만 끝내 재화공 사코와 생산장수 반제티는 전기의자 위에서 숨이 끊어지고 말았죠. 사코가 자식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억눌리지 않고서 아름답고 착한 세상을 살기 위해 태어났단다. 행복하다고 해서 너 자신만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서는 안 된다. 행복한 유의 속에서 젊음을 보내기보다는 박해받는 사람들을 도와라. 네 용감하고 선량한 마음이 그들에게 기쁨을 주리라 믿는다. 그러면 너는 네 인생에서 많은 사랑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사랑받게 될 것이다. 이쯤 되면 귀신은 꼭 있어줘야겠다. 그래서 사형 선고를 내린 판사를 두고두고 괴롭혀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퀘니스베르크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프로이센, 즉 오늘날 독일의 근간이 된 독일 제국의 발상지로서 수도가 베를린으로서 정해진 뒤에도 프로이센 왕들은 퀘니스베르크에서 대관식을 했습니다. 일종의 정신적 수도라고나 할까요? 철학자 칸트가 정확한 시간에 산책을 하며 사람들의 시계를 맞췄던 바로 그 도시이기도 합니다. 발트해 면한 항구 도시인 이 도시는 2차 대전 말 복수심에 불타는 소련군의 포위 공격을 받습니다. 육로가 막히자 퀘니스베르크 시민을 포함한 독일인들은
여객선 비렐름 구스틀로프호를 타고 탈출하지만 소련 잠수함의 공격으로 1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희생자를 냅니다. 인류 역사상 최대 해난 사고였죠. 독일이 저지른 짓으로 보면 자업자득일 수도 있겠지만 케니히스베르크의 운명은 참혹했습니다. 독일의 정신적 수도를 내놓지 않겠다는 히틀러의 광기에 따라 도시 안의 모든 남자가 참전을 명령받았고 따르지 않을 시 즉결 처형됐습니다. 1945년 오늘 그 참혹한 전투가 끝났을 때 케니히스베르크는 완전히 파괴됐고 수십만의 목숨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도시는 이름조차 칼리닝그라드로 바뀌어 러시아령으로 편입됐습니다. 오늘날 이 도시를 옛 독일의 정신적 수도로 여기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칸트의 고향은 그렇게 러시아 땅이 됐습니다. 이토록 억울한 사연이 많긴 해도 가끔 역사는 사필귀정의 섭리를 깨우쳐 주기도 합니다. 1988년 4월 9일 성고문 사건의 장본인 문기동 형사가 기어이 구속됐으니까요. 경기도 부천시의 한 의류 공장에 위장 취업했던 대학생이 주민등록증 위조 혐의로 부천경찰서에 연행됐을 때 형사 문기동은 변태적인 성고문을 자행했죠. 대학생은 가족의 결사반대를 무릅쓰고 문기동을 고소했지만 검찰은 대학생이 성을 혁명의 도구로 이용한다는 악명 높은 표현으로 문기동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6월 항쟁을 거친 뒤 처음 맞는 봄 4월 9일 문기동은 기어이 법원 직권으로 구속됐고 징역 5년을 선고받죠. 형기를 치른 뒤 단란주점을 열었다는 소문인데 지금도 가끔 그 얼굴이 궁금해지기는 합니다. 죄값은 치렀다지만 그는 자신의 죄를 반성하고 있을지. 4월 9일 오늘의 역사였습니다.